자, 오늘은 EBS 건축 탐구집에서 역사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강릉의 패시브하우스에 사시는 서 과장님 뵈러 와서 오늘 이렇게 이제 패시브하우스하고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대화 나누는 거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앞에 오시죠. 4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거죠?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그냥 뭐 포근하다는, 항상 포근하다는, 일정하다는 거고, 온도가 20에서 21도씨가 거의 유지가 되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거의 20도에서 22도. 에너지는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100만 원어치 써놨는데. 1년에 100만 원. 사실 이런 강릉에 경량 목구조로 지어놓은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펜션 같은데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네. 펜션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냉방비 폭탄마다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주택을 지어도 패시브하우스를 지으실 것 같아요. 지은다고 봐야지. 아, 그럼 패시브하우스가 앞으로 미래의 주택이라고 보고, 그렇죠. 간소, 뭐, 제로라든지 이런 거 기반하기 위해서는 패시브하우스를 주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후진국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중립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안 지키면은 건축인허가를 아예 안 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뒤지는 것 같아요. 패시브 하우스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지금 공기를 자기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연료장치. 연료소 환기 장치가 제일 핵심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30평짜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주택을 지었을 때보다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 절감에 있는 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뽑아내려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이 돈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분들은 에너지 소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패시브 하우스의 제일 핵심은 삶의 질이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 안 좋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집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로지 한 평당 얼마인데 더 들어가니까 얼마가 더 들어가고 이런 계산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철콘으로도 패시브하우스 많이 짓잖아요. 근데 철콘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는 얘기 자체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그 패시브하우스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적용되는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겨울했을 경우에는 일반인 뭐 소금물하고 한국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제가 독일에 가서 미넨에서 미넨의 유명한 건축가분을 만나가 얘기를 해보니까 철콘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니까 그런 미친 인간들도 있네 이러더라고 따로.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서는 패시브하우스 단열 기준이 거의 단열재가 300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300 치고 여기 200, 여기 100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공간이 많이 잡아먹습니까? 경량 목구조 패시브하우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량 목구조는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경량 목구조 패시브하우스라고 이렇게 막 적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사시는 그 주택하고 패시브하우스하고 경량 목구조하고는 벽체수 3배 차이 나졌어요. 15cm하고 지금 35cm니까 3배가 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국내 업체들이 자꾸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은 최소한 300 이상인데 여기는 150 벽체에다가 외단열 그냥 뭐 얇게 쳐놓고 패시브 하우스 한다고. 만약에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어떤 권유를 해드리고 싶으세요? 많이 친다 그러면은 상호도 제일 좋은 걸로 써야 된다는 개념. 그렇죠? 예. 상호하고 그 단열도 이제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2x6나 뭐 2x8 이런 거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틈에다가 우리 일반 뭐 단열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게 실제로 효율이 떨어지는지 에너지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그만큼 나타나는지 그것도 검사할 때는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하죠. 예. 시험에서 테스트 할 때. 그것만 해서 에너지를 그만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떨리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유튜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뭐 연질 폼이 최고다. 사실 싸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실 유튜브가 좋은 정보를 전달하면 참 유익한 매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건축주분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매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과장님 생각에는 해시바우스는 목조로 해야 된다? 철판으로 해야 된다? 나는 목조로 해야 된다. 목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조 벽체의 최소 두께는 뭐 유럽에서 하는 기준으로 해서 한 300 이상으로. 예. 과장님이 지금 350이잖아요. 그리고 바닥 패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닥 패널은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 아끼려고 사실은 밑에 저희들이 공구리 칠 때 밑에 단열재를 넣으니까 이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온병처럼 완전히 밀폐가 되려면은 바닥 패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도 지금 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뭐 이렇게 되면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CLT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CLT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예. 값이 비싸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이제 뭐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아마 그게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뭐 앞으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문제 때문에 CLT는 어쩔 수 없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LT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트에다가 150도 정도 하는데 CLT 자체도 어차피 단열 기능이 있으니까 거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육박하는 열 관리율이 나오더라고요. 집을 워낙 좋아하시고 워낙 또 토목의 전문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최고 좋은 자연의 친환경 쪽이고 예. 최고 고품질의 자재를 써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또 돈 몇 푼 아끼려고 생각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피보죠. 금액이 피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뭐 추가로 투자된 돈을 갖다가 에너지 소비 절감하고 이거를 갖다가 마크를 하려면은 30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건강이 좋은 집이잖아요. 건강에 좋고 30년도 안 걸려요. 예. 5, 6년이면 에너지 비용을 따지면 5, 6년이면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5, 6년이면 보통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나는 1점 몇 미터 패시브 하우스에 살고 있다.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던 게 몇 미터라는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자 그러면은 여기 과장님 사시는 강릉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1.6미터 소비하는 거하고 제주도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기온 차이가 사실 그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놓은 건데 어떤 업체들이 그걸 악용을 해요. 우리는 몇 미터 패시브 하우스다. 몇 미터 패시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 몇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이해를 잘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들 자의적으로 막 적어놓은 거니까 사실은 진짜 웃기는 짓이죠. 웃기는 짓이죠. 온도를 얼마를 기준했을 때 2.6리터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기준점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몇 리터에 살고 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택은 무조건 최고급 자재로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재 같은 거 고급으로 쓰되 만약에 예산이 뭐 좀 차라리 평수를 줄이십시오. 그렇게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 소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뭐 주택하고 토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물론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좋은 자재로 장기간을 보고 주택을 짓되 기왕이면 이제 패시브하우스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강릉을 지난주에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강릉이 서울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바람이 원래 유명합니다. 예, 첫집 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근데 소관님 댁이 저게 수명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100년이잖아요. 100년 더 사셔야 됩니다. 100년 더 사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